자, 안녕하세요. 시작할게요. 오늘은 모션 파라미터, 모션 파라미터 3부 얘기죠. 3부 얘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테일 파라미터 1번을 아직 진행 중이고요. 처음 해볼 거는 PR80번, External Input Signal Select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부 입력 신호 있잖아요. 외부 입력 신호를 QD77 MS로 받을지, 서버 드라이버 받을지, 버퍼 메모리 중 어떤 거를 사용할지 선택을 하는 건데, 먼저 보시면요. 자, 여기에 PR80번이 있잖아요. External Input Signal Selection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External Input Signal을 서브 앰플리파이어에 가져올 거냐 아니면은 버퍼 메모리 가져올 거냐 External Input Signal 1, 2, 3, 4가 있는데 External 이 외부 입력 신호 1, 2, 3, 4는 잠시만요. 하나만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자, 크게 해서 보시면은 자, 축 QTC MS2, 4, 2, 4, 그 다음에 16 나눠지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3C, 2C, 1C, 4C, 뭐 4D, 2D, 1D, 4D. 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이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그 QD77 앞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핀 배열표가 있어요.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런 핀 배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핀 배열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물론 서버 드라이버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고 샘플 앰플리파이어 버퍼 메모리에서 읽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인풋 시그널 1, 2, 3, 4인데 중요한 거는 익스터널 인풋 시그널 QD77MS는 0번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 4, 5, 6은 QD77MS 16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QD77MS 2에서 4번 장착 시 혹시나 값을 3에서 6으로 선택할 경우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QD77MS2에서 4 사용 시는 0번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 4, 5, 6 있죠. QD77MS 장착 시 0번을 선택하면은 에러가 발생하니까 QD77MS16은 3에서 6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외부 신호라는 거는 우리 위에 보이는 이 인풋 시그널 로직도 쓸 수 있겠죠. 보시면은 인풋 시그널 로직, 로어 리밋, 어퍼 리밋, 스탑 시그널 등등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은 PR24번입니다. PR24번 뭐라고 써져 있죠? Manual Pulse Generator Incremental Sync Encoder Input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죠. 뭐예요? 수동 펄서, 그 다음에 인크리멘탈 동기 엔코더 입력 펄스 모드인데 일단 수동 펄스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MPG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MPG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다 보면은 장비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 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여기에 다이얼이 있어요. 여기 뭐 셀렉트 스위치가 한 두 개 있고요. 이 다이얼을 빙글빙글빙글 돌리면은 이 모터가 조그처럼 슬슬슬슬 따라서 움직여요. 네, 이 다이얼 따라서 우리가 이걸 수동 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다이얼을 돌렸을 때 발생하는 펄스를 받아가지고 그 펄스로 모터를 동작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떤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총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A상, B상의 4채배, 2채배, 1채배, 펄스 사인 있는데 보시면은 각자의 특징이 있죠. 예를 들면은 한번 키울게요. 자, A상, B상 4채배. 가장 앞으로 나야겠네요. 4채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카운트, 한 카운트, 한 카운트, 한 카운트, 한 카운트 바로바로 읽죠. 4채배는 바로바로 읽습니다. 한 카운트, 한 카운트, 한 카운트, 한 카운트. 보시면은 A 페이지 올라갈 때 읽고 B 페이지 올라갈 때 읽고 A 페이지 내려갈 때 읽고 B 페이지 내려갈 때 읽고 그죠? 자, 그럼 다음에 2채배 볼게요. 2채배는 어떻게 돼 있죠? 다시 옆으로 보내고요. 2채배 같은 경우에는 자, 올라가고 B까지 올라갔을 때 한 카운트, 내려가고 A가 내려가고 B상까지 내려갔을 때 한 카운트, 마찬가지로 A상 올라가고 B까지 상이 올라갔을 때 한 카운트죠. 자, 그러면 카운트가 달라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동량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작업하고 있는 그 모터의 특성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81번 포스트 스탑 유효 무효 설정이죠. 긴급 정지죠. 만약에 긴급 정지 배선을 했다면은 당연히 유효를 하셔야 되고요. 배선 안 했다면은 무효로 하셔도 됩니다. 배선 방법은 자, 외부 배선에서 유효를 할 수도 있고 버퍼 메모리로
유효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전체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 가장 큰 특징은 개별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축이 동일하게 설정이 됩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이제는 디테일 파라미터 2번이에요. 자, 디테일 파라미터 2번은 주로 이제 가감속 타임이라든가 조그, 그 다음에 S커브, 스탑 그룹, 그 다음에 포지셔닝 컴플리트, 뭐 여러 가지 값들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디테일 파라미터 1. 가장 처음 거 얘기해 볼게요. 처음 거는 뭐죠? 엑셀러레이션, 가감속 시간 1번에 3번이죠. 원래 가속 시간이 뭐죠? 속도 0에서 스피드 리밋 밸류까지, 조그 운전은 조그 리밋 밸류까지 시간이고 해당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감속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 포지셔닝 데이터를 보잖아요. 포지셔닝 데이터에 보시면은 이 가감속 있죠. 액셀레이션 타임, 디셀레이션 타임. 가감속을 0, 1, 2, 3을 정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0, 1, 2, 3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가감속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감속을 여러 개를 지정해 놓고 그 뭐 해당하는 가감속을 따라가게끔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 데이터 설정이 가능한 거고요. 자, 다음은 조그 스피드 리밋 밸류입니다. 뭐 당연히 조그 운전의 최고 속도를 정하는 거겠죠. 대신 이 값은 잠시만요. PR31번이죠. 파라미터 볼게요. 이 PR31번, 이 조그 리밋 값은 맨 위에 있는 스피드 리밋 밸류보다는 낮아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조그 리밋 밸류를 3,000을 해놨는데 보시면 지금 15,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 스피드 리밋 밸류 바꿔볼게요. 23,0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리밋 밸류가 23,000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조그 리밋 밸류를 보면 조그 스피드는 최대가 23,000으로 바뀌죠. 그쵸? 그래서 항상 조그 운전 시 속도는 스피드 리밋 밸류 이하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초과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그는 조그의 가속 시간 역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0, 1, 2, 3 중에서 0, 1, 2, 3의 엑셀레이터 타임 뭐예요? 1, 2, 3, 1, 2, 3은 있고 0번은 당연히 가장 위에 파라미터 9번, 10번에 있죠. 자, 잠시만요. 그 다음에 다음 파라미터 볼게요. 네, 가감속을 사다리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자로 S커브가 있거든요. 이 사다리꼴 먼저 보면은 사용자 설정 가감속 시간과 속도 제한값 기준으로 직선적 보시면은 이 직선으로 훅 가속을 하고 쭉 등속하고 직선으로 감속을 쫙 하잖아요. S자 감속 뭐예요? 기동 정지 시 모터를 부담에 경감하는 방식이에요. 가감속 시간은 속도 제한값과 S자 비율을 기본으로 서서히 이렇게 S자를 그리면서 가속했다가 감속했다가 훨씬 더 곡선이 원만하죠. 우리 그 사다리꼴 제어에 비해서. 그래서 S자 가감속 처리는 속도 변경이나 오버라이드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가감속 처리를 해당 명령부터 다시 실행한다. 이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35번 보시면은 자, S자 커브. 자, 사다리꼴이냐 S자 커브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파라미터 볼게요. S자 가감속을 처리한 실행시입니다. 이게 오타가 있네요. S자 가감속 커브 실행시 S자의 비율 설정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자 S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S커브 비율은 B나누기 A 곱하기 100인데 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커브가. 그럼 이 B랑 A랑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뭐 제조사마다 기준이 다른데 제가 한 어떤 제조사는 이 해당하는 값을 딱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전, 그리고 중간, 그리고 후 단을 선택하는데 이 후단의 중간 지점을 또 한번 자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에 또 센터점을 정하고요. 이 중간 지점의 센터에서 전단 센터의 거리를 B의 2 정하고요. 마찬가지로 후단 센터에서 센터점 찍은 점을 B 또는 2로 정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해당하는 부분을 합쳐서 B로 지정을 하고요. A는 당연히 전체를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구간을 나눌 때도 있고요. 이 구간 나누는 방식은 제각기 달라서 제조사에 문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인 커브는 이렇게 원만하게 곡선을 그린다. 예를 들어서 자 보시면은
S커브 비율이 100%예요. 그럼 쭉 가다가 자 포지셔닝 스피드를 찍고 이제 뭐 내려가겠죠. 근데 S커브 비율이 70%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쭉 가다가 자 포지셔닝 스피드보다 더 높게 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원만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은 디테일 파라미터 중에 긴급정지죠? 긴급정지 감속 타임 관련해서예요. 그래서 급정지 시 속도 제한값에서부터 우리 그때 얘기했습니다. 가속도든 감속도든 기준점은 자, 우리 PR8 속도 제한값이죠. 이 가속, 감속 보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시간이잖아요. 밀리세크 단위. 이 속도 제한값을 시간으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속도 제한값이 중심이 된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정 CG PR8 속도 제한값에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시간을 설정하는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스피드 리밋 밸류부터 커맨드 스피드. 자, 실제 커맨드 스피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점에서 자, 급정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계산한 감속 시간은 스피드 리밋 밸류 기준 감속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커맨드 스피드에서 감속을 하기 때문에 커맨드 스피드에서 감속하는 실제 감속 시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준으로 스피드 리밋 밸류지만 긴급 정지가 하는 거는 명령 속도에서 감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령 속도에서 감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릅니다. 이 점은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위의 내용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다음 파라미터 볼게요. 정지 그룹이 우리가 1에서 3번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정지 그룹 1에서 3번이 뭐냐면은 그 상황 따라서 정지 그룹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그 정지 그룹에 정지 요인이 발생했을 때 긴급 정지를 할 거냐 아니면 일반 감속 정지를 할 거냐 정하는 건데 보시면은 정지 그룹이 1, 2, 3번에 있잖아요. 정지 그룹 1은 뭐예요? 스트로크 리밋, 하드웨어 스트로크 리밋이죠. 소프트웨어 아니에요. 하드웨어 스트로크 리밋입니다. 하드웨어 스트로크 리밋 했을 때가 정지 그룹 1번이고요. 정지 그룹 2번은 뭐죠? CPU, PLC, CPU 에러, PLC 레디 시그널 꺼졌을 때, 그 다음에 테스트 모드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선 에러가 발생할 때 뭐죠? 처음에 CPU 스탑 시그널, 그 다음에 스탑 시그널 포지셔닝 테스트 펑션,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는데 언제예요? 에러 중에 스탑 1그룹, 스탑 2그룹 거는 빼고 그 다음에 포함시키는 게 뭐죠? 소프트웨어 스트로크 리밋인데 언제? 조그, 속도 제어, 속도 위치 전환 제어, 그리고 위치 속도 전환 제어일 때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3번이죠. 그래서 뭐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 치명적인 정지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명적인 정지는 아닌데 그래도 CPU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비상정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의도적인 정지와 그리고 축 에러 검출에 대한 정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걸 나는 긴급 정지로 하겠다 혹은 일반 감속 정지로 하겠다 정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 스트로크는 당연히 급정지를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PU 문제니까 이것도 급정지로 하는 게 낫겠죠. 세 번째일 때만 감속 정지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라미터 볼게요. 자, 디테일 파라미터는 PR40번 포지셔닝 컴플리트 시그널 아웃풋 타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포지셔닝 스타트 했죠. 그 다음에 스타트 컴플리트가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비지 시그널이 들어갔죠. 자, 그리고 포지셔닝이 끝났어요. 포지셔닝이 끝났을 때 우리가 포지셔닝 컴플리트 시그널을 특정 시간 동안 날리거든요. 이 시간을 보면은 위치 결정 완료 신호의 출력 시간, QT7MS가 지령 출력 완료하고 드웰 타임을 경과한 상태를 말한다. 보관자의 경우는 보관 축의 만료 신호 또는 기준 축의 설정 시간에 출력한다. 그래서 이 아웃풋 타임, 특정 시간 동안 출력을 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300ms입니다. 이 경우는 저도 딱히 바꾼 적이 없네요. 항상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뭐 기회가 되시면 바꾸셔서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PR41번인데 이거는 원호 보관 오차 허용범인데 원호 보관을 할 때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다음 점 넘어갈게요. 자, PR42번 External Command Function Selection이라고 해서 외부 지령 신호를 어떤 기능으로 사용할지 설정한다. 그래서 해당 신호 유효하게 하려면은 외부 지령 유효를 1로 설정해야 된다. 이 외부 지령 유효라는 게 있는데 외부 지령이 뭐냐면요. 잠시만요. 우리가 그 아까 전에 외부 지령 신호에서 익스터널 시그널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QD77에 보시면은 QD77에도 똑같이 잠시만요. 네. 화면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QD77을 보시면 QD77 이 전면부 핀 배열에 보면은 이 DI1, 2, 3, 4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external command 시그널이거든요. 이 해당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DI1, 2, 3, 4라는 해당 커맨드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한다에 대해 정하는 건데 보시면은 외부 위치 결정 시작, 그 다음에 속도 전환, 뭐 속도 위치 스위칭, 그 다음에 리퀘스트 스킵,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인풋 리퀘스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라미터 83번. 자, 스피드 컨트롤 멀티플라이 세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위 설정이 디그리일 때만 유효해요. 그래서 유효할 때 지령 속도, 속도 제한 값을 10배로 사용하는 경우에 설정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꽤 오늘도 많은 부분, 3부에서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디테일 파라미터 1번의 끝자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디테일 파라미터 2번에서 각 파라미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얘기를 간단히 드렸고요. 아직 이 내용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4부, 5부, 못해도 6부에서 7부까지는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루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